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 찐팬 19분. 네,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죠? 네, 감사스마일은 토요일날 저희 찐팬 19분 대상으로 이렇게 멤버십 영상을 갖다가 하는 이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제 나름대로 준비했던 소식들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림트루님, HN이님, 정건영님, 다본사이님, 박철웅 싱싱농장님, KB리희님, 김과장님, 비상24님, 노미림님, 맘편하님, 이은주님, 정호님, 호빵찐빵님, 윤성보님, 호박이님, 제이한님, 언케이영한님, 최영진님, 플라이유님, 네, 여러분 모두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죠? 네, 제가 장항카이브 유보라를 그때, 그러니까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렸잖아요. 드림트루님께서 거의 1시간 반 정도 촬영을 갖다 해주셨는데 손이 떨리실 정도로 너무 잘 담아주셔가지고 정말 장항카이브 유보라 그 연예인들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엔조이 커플이라고 저는 영상 보지는 않았는데 그분들보다 감사스마일 TV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을 하고 있다. 다시 한번 방송을 빌어서 드림트루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이번 주에 새롭게 가입해 주셨던 최영진님과 플라이유님 이 두 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멤버십 영상을 시간을 조금 이제 한 10분에서 15분을 좀 하려고 했다가 정호님께서 또 저에게 아이디어를 또 주셔서 멤버십 영상은 제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20분이 넘어가더라도 좀 길게 좀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감사를 드리는 부분이 저는 몰랐어요. 제 방송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될까? 그냥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제 방송을 보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의 방송을 갖다 높게 평가를 해주신 정호님께서는 제 방송을 갖다 많은 분들이 또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침 방송 시간은 좀 제가 최대한 15분을 넘지 않도록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멤버십 회원 이제 20분이 넘어가시면 제가 오프라인 모임도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또 이렇게 저에게 초창기부터 또 현재까지 꾸준하게 응원해주신 감사스마일 TV 찐팬분들 덕분에 지치지 않고 제가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얼티메이텀님의 상승률 137주 만에 최고치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가격도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은 주택 가격이 역대급으로 빠졌던 시기이고 올 상반기에도 솔직히 2월달까지만 해도 3월달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올 상반기까지가 주택 마련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기임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서울 전세가는 57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블로그 링크는 걸어 드릴 테니까 제 방송 보시고 한 번 더 얼티메이텀님의 인사이트를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매매가 역시 서울의 경우 17주째 오르고 있고요. 급하게 시행했던 임대차 3법의 시장 교란이 4년차를 맞게 되는 올 하반기가 되면 안정되어서 자리를 또 잡게 될 것 같고요. 결국 위에서 보면 알겠지만 2023년 시장 흔들었던 역전세 대란은 정리가 지금 다 되어가고 있고 최근에 감사스마일이 근무하고 있는 부동산에 오셔가지고 전세를 갖다 구하시는 분들이 전세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매수를 해야 되나? 그런데 또 보니까 이제 막 결혼을 갖다가 하는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자본이 많지 않다 보니까 또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올 하반기에 만기가 되시는 분들은 정말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내년까지 초강세를 갖다가 지금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 고양시 덕양구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정말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라는 말씀 좀 드리고, 또 뒤에서 제가 또 말씀 좀 드리겠지만, 주인분들이 매도 가격을 올려버리고 일단 계좌번호를 주질 않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세 가격도 지금 올리고 있다. 너무 신기한 그런 지금 시장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서울에 이어서 이제 경기 인천까지 돌아섰는데 실제로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정말 뜨겁더라고요. 검단 신도시는 막 전화가 불이 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전세보다는 실제로 매매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당장의 갭 투자가 활성화되진 않겠지만 매매가가 서서히 올라가는 상황에서 올 하반기라든지 내년에도 전세가가 더 빠르게 오르게 되면 이제 전세가율도 오르게 되고, 전세가율이 오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갭 투자에 또 그런 시장에 또 뛰어드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갭 투자에 필요한 자금이 1억, 2억 정도가 필요했다고 하면 2014년도에는 지금은 1억, 2억 없습니다. 여기 삼성도 2억 이내가 없어요. 좀 좋은 거 아니면 좀 괜찮은 거 사려고 하면 최소 3억에서 4억 이내로 해서 갭을 끼고 지금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04년 같은 경우에도 2004년에는 5천만 원 1억만 있었으면 됐고요. 삼성을 예를 들면 2008년도 9년도만 해도 1억 이내 갭 투자 가능 물건이 많았어요. 자, 1억 5천이면 막 정말 좋은 데를 골라서 살 정도의 그런 2009년도가 아니죠. 2019년도, 18년도만 해도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됐냐면 돈의 가치가 지금 하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0년도에 짜장면 한 그릇의 가치와 2000년도에 짜장면 한 그릇의 가치와 지금의 짜장면의 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진 것처럼 돈의 가치가 지금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지만 이 실제 종이돈의 숫자가 10년 전 대비 2배가 넘게 올랐고 세상 모든 가치의 표시수단인 종이돈의 숫자가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실물 자산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금은 그만큼 안 올랐다고 또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최저임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금 돈의 기준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종이돈의 숫자가 늘어나고 종이돈의 가치가 10년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1억의 가치와 10년 전의 1억의 가치는 분명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감다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리고, 얼티메이터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정부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도 계속적으로 지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가 유일하게 연평균 5%대를 유지했고 나머지는 거의 7%가 넘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거의 10.6%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20년간 4배가 올랐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해 제 찐팬분들 중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조금 주저하시는 분 혹시라도 계시면 개별적으로 저에게 또 상담을 해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결정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주택 마련이라는 선택을 번번이 막아서는 이유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또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주식 투자자인 전 마젤란 펀드의 펀드 매니저인 피터 린치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이 가장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리는 방법은 주택 마련이다. 그래서 주식 투자보다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자가의 마련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지난 목요일 날 제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모임을 가졌는데 거의 한 3개월에 한 번씩 모임을 가져요. 또 군대 동기들하고도 또 용산 모임도 갖고 있는데 그 용산 모임은 이제 다음 달 초에 지금 계획되어 있고, 일단 제 고등학교 친구들의 직업이 정말 다양합니다. 의사, 변호사, 뭐 은행 지점장,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증보험에 있는 뭐 서울 보증보험에 또 근무하고 있는 친구, 자영업 하는 친구, 막 다양하게 있는데 한 20명 정도, 단톡방에는 한 30명 넘게 있고요. 정기적으로 모임은 10명에서 2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제 친구의 이야기 드리면 이 친구가 고덕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성수동으로 갈아타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양도세가 1,000만 원도 안 나왔다. 그러니까 12억까지가 양도 구간이다 보니까 아마 13억, 15억 정도에서 매도를 한 것 같은데, 또 실제로 또 실거주를 했고, 또 분양가가 이때 고덕 분양가 제가 알고 있는데 한 6억대에서 7억대였거든요.
아무튼 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도 차익이 꽤 많아서 양도세를 많이 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양도 차익이 670만 원인가 밖에 안 나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의 직업이 또 지점장이다 보니까 정말 실제로 은행의 지점에 있으면 어떤 상품들을 사람들이 사는지 또 어떻게 또 대출을 갖다 일으키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 누구보다 빠르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진짜 예전에 이제 이 친구가 10년 전에 내 집 마련했을 때 제가 좀 도움을 좀 줬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또 고맙게 또 저에게 또 많이 일을 또 도와주는데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 친구가 10년 전만 해도 그런 은행권에 있다 보니까 주택 관련해 가지고는 약간 좀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땅이라든지 그다음에 상가에 투자를 많이 했었고 지금도 현재도 뭐 땅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땅 투자에 대비해서 주택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리고 1주택에서 2주택까지도 또 투자를 갖다 할 그런 계획을 또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감스 찐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내가 현재는 1주택으로 또 만족을 하고 또 살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자산을 또 늘리고 또 노후에 따박따박 월세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상가라든지 오피스라든지 식사업센터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울 수도권 또 똘똘한 그런 아파트 플러스 1 그러니까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2주택, 3주택 가능하다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또 이야기 드리고요. 또 종부세 폐지 이야기도 또 나오고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지금 올 하반기에 많이 나올 텐데 만약에 내가 능력이 되고 내가 노후 대비를 갖다 미리 조금 빨리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 먼저 움직이셔도 괜찮을 그런 시장일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리고 종이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4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정말 이제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 상황에서 바보 같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일단은 자가 먼저 첫 번째 집을 갖다 빨리 내 능력에 맞춰서 마련하시고 감사 스마일이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2주택 또 내가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3주택 만약에 그런 종부세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제가 신은 아니지만 아파트 주택임대 사업자도 부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감스 찐팬 19분만큼은 뭔가 그런 의사결정을 갖다가 조금 빨리 하실 것을 좀 이야기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보시면 서울은 정말 빨갛고 고양시를 보면 아직까지 덕양구만 지금 좀 빨개지고 일산 동구라든지 고양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훈풍이 불지 않고 있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GTX-A 서울운전구간 개통되는 올 가을 영업시운전하는 10월 그러니까 영업시운전을 지금 10월쯤에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어제 제가 또 대곡역을 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고 제가 전체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그런 영상에서는 그런 이야기 드리진 않았지만 연신내역 구간의 지금 공사 진행 속도가 조금 더디다는 그런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12월 28일 목표로 일단 109부터 409까지 일단 109, 209는 지금 보니까 대우건설에서 하고 있고 309, 409가 보니까 이제 SK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역까지 만약에 연신내역 구간 자체가 조금 공사가 환승 통로라든지 연신내역을 갖다 만드는 게 조금 늦어진다고 하면 구성역처럼 조금 늦게 개통을 하더라도 아마 개통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1단계,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그러니까 운정역에서 지금 창릉역 구간 같은 경우는 공사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궤도라든지 노반이라든지 이런 데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최종적으로 지금 빠르면 지금 이제 8월부터, 운정역부터 지금 킨텍스역 넘어서 대곡역까지는 아마 8월부터 지금 또 시운전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은 느껴지지 않겠지만 서울 운전구간이 만약에 개통이 가시화되고 이제 머지않았고 영업 시운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고양시라든지 파주시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되고 주목 갖게 되고 또 서울이 또 가격이 또 높아지면서 서울에서 이제 못 사는 분들이 분명히 밀려서 고양시로 넘어오고 파주시로 넘어갈 것이다는 말씀을 감사서 많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왜 고양시가 안 오를까 조바심 갖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분명히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갖다가 투자를 갖다가 안 하시고 물론 펀드라든지 뭐 비트코인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성공하신 분들은 다 지금 부동산으로 지금 또 갈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실체가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더라.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얻는 분들도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단기나 아니면 조금 수익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부동산 자산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제 친구 이야기를 좀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면, 정말 젊은 2030 세대들이 막 20억짜리 30억짜리를 사러 온다는 거예요. 물론 대출을 갖다가 어느 정도 끼고 사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예전에 나의 20대 때, 나의 30대처럼 지금의 80년생들, 뭐 90년생들은 자산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아닙니다. 자산이 의외로 많이 있고 이분들이 또 투자의 그런 센스는 저보다도 더 높다. 그리고 제 친구가 실제 지점장을 하고 있는데 강남 송파에서 하고 있는데 또 일단은 KB 쪽에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또 뭐 대출이 안 나와서 고민이신 분들은 감사스마일에게 또 연락 주시면 또 제 친구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또 제가 연결을 해 드릴 수 있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참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으면서 놀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직군 관련해가지고 제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또 오프라인 모임을 하게 되면 이 19분 중에 또 뭐 고양시라든지 또 삼성벨트에 거주하신 분들 또 많이 살고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20분이 넘어서 올 하반기에는 또 오픈 모임을 갖다가 또 가져볼 것을 감사스마일이 또 기쁘게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럴드 경제에 박자연 기자님 기사인데 계약금 내려니까 일주일 새 3천만 원 올랐대요. 그 다음에 집 사겠다가 전화 불티난다. 실제 사실입니다. 특히 수색 증산 뉴타운의 수색 증산 5구역이라든지 수색 8구역은 물건이 없고 물건 가격도 올랐고 매도인들이 일부러 이제 팔 마음도 없는데 말 그대로 간 보려고 이렇게 내놓은 물건도 정말 많고요.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거래량이 4,500건이 또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정말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30대 직장인 A씨 같은 경우는 최근 동대문구에 아파트를 매수하려다가 가계약금 입금 전에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집값이 상승 가도를 달리자 매도인이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일주일 전보다 3천만 원, 뭐 1천만 원, 2천만 원도 아니에요. 그리고 계약금을 갖다 넣겠다고 하더라도 실제 계좌번호를 안 줘요. 구자를 안 주다 보니까 저희 부동산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정말 짜증이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중개 거래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 이승민 대표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을 갖다 설득해가지고 매도를 하려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그때 이야기를 하면 매도인이 가격을 올려버리면 다행인데 아예 계좌번호를 주질 않다 보니까 정말 이런 일이 많이 생기고 또 매도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약금 100배상을 갖다 실제 제가 한두 달 전에 그런 이야기 드렸더니 믿질 않았잖아요. 실제로 요즘에 계약금 일부 있잖아요. 1,000만 원 이상 넣습니다. 최소 2천만 원, 3천만 원을 넣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매도인들이 변심하는 일이 지금 조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잠실 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말 27억의 물건도 아예 출발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분위기는 아마 빠르면 저는 이제 6월 말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날짜 기준으로 6월 22일이면 다음 주가 또 6월 말이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는 아마 정말 7월, 8월 달 되게 되면 넘어올 거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고요. 매도인들조차도 이제 싸게 매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오늘 팩트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내가 아직까지 감사스마일 뭐 찐팬분들, 멤버십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제 의견에 뭐 다르게 생각을 하진 않겠지만 이런 분위기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조심스럽게 뭐 장학하이브 유보라 8억대 중반, 그 다음에 이제 뭐 장학하이브 유보라 99 타입 같은 게 11억, 뭐 옵션하게 되면 12억도 되는데 이게 비싼 게 아니다는 말씀을 저는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운정 신도시에 아직까지 5억대 분양가 있고 검단도 아직까지 5억대 분양가 있으면 만약에 내가 청약에 당첨될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청약을 하시는 게 맞는데 내가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없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을 또 택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을 만약 2주택을 갖다가 내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갭을 끼고 사는 물건들은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매수를 해도 분명히 좋다는 말씀 드리고, 단 내가 능력이 되는 그런 가운데서 부동산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이 장안카이브 유보라는 제가 원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안카이브 유보라 일단 그 담당자가 약속 시간도 좀 안 지키고 배려가 많이 좀 부족해서 어찌됐든 간에 뭐 제가 원해서 영상을 찍긴 했지만 덕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영상도 시청해 주시고 뭐 그렇게 해서 뭐 다행스럽긴 하지만 일단은 뭐 저의 목표는 내년에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감사스마일 또 찐팬분이 더 증가해서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교통비라든지 식사비 정도까지는 제공받고 영상에 또 촬영을 하면 또 좋지 않을까. 제가 정말 저녁에 일단 뭐 찐팬 드림추리님하고 이승민 대표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현실이 또 이렇다라는 또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또 여러 가지로 또 저희 찐팬분들 덕분에 감사스마일이 또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또 이야기를 드린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감사스마일은 예고했던 대로 내일 아기곰님, 부룡님, 네오님 강의를 또 들으러 갑니다. 제가 잘 요약 정리해서 아마 다음 주,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 제가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 올라갈지 그 전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빨리 기억이 좀 사라지기 전에 감사스마일 멤버십 찐팬분들 대상으로 요약 정리해서 제가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6월 22일 아침에 감사스마일 찐팬 19분, 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어떠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의사결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감사스마일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플라이님, 제가 GL 메트로시티 오피스텔 입주자 그 사전 점검 때 제가 꼭 가서 영상 또 올려드린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